남아미타불. 금세 날이 푸근해졌다 그죠? 네.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선은 착할 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 노자의 말인데,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처럼 살아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거는 물처럼 순리대로 흐르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고 꾸준하며 유연하게 흘러가듯 살아보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고통이 있고 고통이 없고 하잖아요. 근데 고통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기준이 좀 있으면 좀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를 속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속박하지 않게. 얼마 전에 모르겠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데 이렇게 살림을 분할하는 거죠. 근데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처럼 이렇게 하고 네 거는 네가 갖고 내 거는 내가 갖고 가고 이래서 20년 생활을 20년 이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이서 나누는 대화에서 제가 뭘 봤냐면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누군가 기다리지 않아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집착하는 순간에 고통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결속이 돼 있는 상태는 어때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지가 10년이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계속 기다린 거죠. 근데 그 기다림에 상대가 상응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혼을 하고 나서 살림을 분할을 하는데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집착을 내려놓은 거죠. 이제는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내가 매이지도 않아요.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서 만나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으니까 어때요? 왜 이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둘이 나누는 대화를 보니 이혼을 하고 각자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영혼이 성숙되는구나.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만나서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상대에게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가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죠. 안 따라주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꼴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 꼴. 그 꼴이 뭐냐? 나도 내 꼴이 있고 자아 꼴이 있는 거예요. 나도 꼴이 있고 자아 꼴도 있는데 내가 상대가 있는 그대로 그냥 영혼이 자유롭도록 구속하지 말고 냅두고 나도 내 영혼이 자유롭도록 냅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되는데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맞고 상대는 틀렸다는 거예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맞고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버릇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고를 만듭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이미 할 수 있는 걸 너무나 잘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그래요. 생명에 크게 위험이 없거나 지금 현재 뭔가 하는데 크게 틀어지지 않는 거라면 굳이 제재 안 하고 냅둡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관여 안 하는 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인생에 관여 안 하는 게 그게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최고의 행복이죠. 관여하려고 하는 데서 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명백히 여러분 아시죠? 네,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마음을 비우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원하는 건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상응하고자 하면 어때요? 내가 무너지죠? 상응 못해주면 어때요? 욕을 얻어먹겠죠? 네, 요것도 먹어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요. 상대를 도와주고 싶을 때 내가 강건해야 됩니다. 내가 강건하려면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요. 내가 강건하면 깊이 있게는 아니래도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움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자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부분을 오늘 한번 볼까 해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첫 번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결코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겸손이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서 인정받으려는 그 인정 욕구가 너무 무서워갖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이 있어요. 내가 존중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내가 이마에 있는데 무시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나쁜 말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괴롭습니다. 내가 존중해달라고는 안 한다.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될까 이가. 여기에 머물면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인정 욕구거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시켜서 했습니까? 스스로. 상대가 나를 시켜서 했다 그래. 그때는 시켰으니까. 그런데 내가 허용을 하고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 마음 편하고자 해서 내가 한 일이에요. 그죠? 그럼 어때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자기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기뻐요. 상대한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업장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죠?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그냥 순리예요. 이게 어떤 일을 했다 해서 그걸 내가 아집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고가 돼요. 존중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면 편안합니다. 한 단계 더 넘으세요. 그러면 편안합니다. 상대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두 번째,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생명을 살리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땀을 적서 만물을 성장시키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이타심이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물은 다투지 않는다. 어떤 그릇에 담든 그 모양을 따른다. 저항하지 않는다. 그것이 평화로움이다. 나는 내 뭔데? 너는 왜 세모이냐? 를 안 따지죠, 물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네모다. 자는 세모다. 네 면이 있어야 되는데 자는 세 면밖에 없어서 부족해서 안 된다. 라는 평가하는 것 자체도 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움이 깨진다는 거죠. 네 번째,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꾸준함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현상계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마음 공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꾸준합니다. 5번째, 물은 형태가 없다. 어디든 흐를 수 있고 막히면 돌아간다. 그것이 유연합니다. 제가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해서 겸손한 마음, 이타심, 평화로움, 꾸준함, 유연함,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의 진리에 입각하면 어때요? 공성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비어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든 유연하게.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충만하고, 둘이 있으면 둘이 있어서 좋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의 꼴을 봐주고 상대도 내 꼴을 봐주면 돼요. 나는 상대 꼴을 봐주는데 상대가 내 꼴을 안 봐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봐줄 때가 그죠? 그죠? 그러면 상대의 꼴을 봐줄 때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니 당신도 나의 이런 마음을, 이런 부분을 존중해 주세요. 서로 각자 존중하고 합할 때, 그러니까 각자 생활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밥 먹는 것도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골라서 먹으면 되잖아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사자와 사랑하는 소가 뭐죠? 부부가. 소는 맛있는 풀을 먹고 사자는 맛있는 고기 먹으면 되는데 고기 안 먹는다고 소한테 막. 그죠? 소는 건강에 안 좋은 고기 먹는다고 또 난리치고. 왜 그래요? 그죠? 각자.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존중해라. 그리고 사람은 얼굴이 생긴 게 다르듯이 성품도 다 다르고 밑바탕도 다 다르다. 나와 같이 될 수 없다. 그게 부부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서 물과 같이 살면 그게 선업을 짓는 것이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 뭐 20살, 30살도 글쎄요. 이제 어른은 있는데 또 어른이 아닌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 이혼하는 거나 어른이 돼서 이혼하는 거나 부모가 이혼하는 거는 전부 다 쇼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업이듯이 그 애도 그 애의 업인 거예요. 각각 등보채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애를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지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여해서 상대는 모르는데 혼자서 막 가슴 아파 죽어. 그 고통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냉정한 것 같죠? 이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을 끓이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에너지가 고갈이 되죠. 그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밝고 맑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짱짱하게 해놨다가 필요할 때 내 에너지를 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에너지 소진하면 어때? 옆에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이 나잖아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하시고 우리는 항상 비어있는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많이 차 있으면 괴롭습니다. 알아차리고 비우시고 항상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놨다가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에너지를 발산을 해서 상대를 정화시키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리셋 상태를 계속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사는 부분도 너무나 좋은 일이다.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기대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환영한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봐요. 어떤 그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서 생활비 주고 그걸 다 하면서 내가 왜 그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러면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탁탁탁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거는 같이 사는 대로 좋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호하는 게 있어요. 이쪽을 더 선호하면 이쪽을 선택하면 되고 이쪽을 더 선호하면 이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의 이 사회의 구조에 맞춰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구조의 틀에 가두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고 인생에도 정답이 없는데 내가 시대적 흐름으로 그렇게 살았던 게 맞다고 해서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냥 존중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뭔가 도모를 하고 뭔가 막 잘 살아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있고 자기가 만족해서 산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꼴을 봐주는 거예요. 이 꼴도 저 꼴도 봐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내 꼴도 봐주고 그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고요하게 가져서 항상 비워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깨어있으면서 점검하세요. 내가 충만한가? 무엇으로? 기쁨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가? 알아차리세요. 그렇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내 역할이 이 집안에서 내 역할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잘 살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들쳐매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쳐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렇죠. 능력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기대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들쳐매는 게 좋아요. 능력이 있는 분은.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은 어때요? 능력을 가지려고 발악하는 것보다 기대는 게 좋아요. 뭐가 옳아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꼴, 저 꼴, 내 꼴까지 봐주면서 물처럼 살아보자. 물처럼 살아보자예요. 최고의 선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했어요. 물처럼 어떻게? 물처럼 순리대로 흐르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고 꾸준하며 유연하게 흘러가듯이 살아보자. 그래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이 물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기준을 좀 가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틀 있으면 구정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본문이 또 그 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이걸 잘 새겨서 원래는 병오년이에요. 불이잖아요. 불같이 일어나는 해잖아요. 그죠? 불같이 일어나는 해인데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타버리지. 불은 에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이렇게 산만해져 버리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 같은 마음으로
물과 불이 함께 있으면은 조화로워서 맛있는 요리도 되고, 그죠? 그리고 기계도 연마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낫이나 칼이나 만들 때 불에 달가서, 그죠? 다금질해서 물에 여었다 빼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의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년은 붉은 말에 굉장한 불길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히 물처럼 고요히 가진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했을 때 멋진 맛있고 멋진 요리가 나오듯이 멋진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